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치매와 연금에 관한 진실이라고 또 치매에 걸렸을 때 연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틀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워낙 많이 다니느라고 몸이 안 좋아서 네, 밥은 먹긴 먹었어요, 오늘은. 네, 이런 거 먹고 다니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염증, 편도염, 기관지염, 인후염, 재반염증. 요즘 목이 강의를 워낙에 하면, 또 강의를 하면 좀 살살해야 되는데, 강의를 하면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목 터져라 강의하니까. 그래가지고, 목도 피곤하고요. 이런 통증약, 이런 거 먹고, 약으로 연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긴 해야 되겠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주신 분들 계셔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또 열심히 강의하다 보니까 목도 지금 많이 가고, 아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시는데 사운드가 옛날에 비해서 약간 좀 목이 갔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아침에 하는 강의가 아니라 저녁에 하는 강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강의하고 또 상담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강의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사회의 노후 연금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계시는 모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여러분께 강의 나가서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오프라인 강의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은 아시다시피 연금부자들 이 책 가지고 지금 책 읽어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부의 진리는 작년에 다 끝냈고 올해는 지금 연금부자들 가지고 꾸준하게 연금의 중요성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어떤 이야기 들고 있냐면 실제 노후에 연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노후를 겪어보지 않았지만 실제 노후를 겪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깨닫지 못하실 수 있겠고 젊을 때는 아직 못 깨달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이 들면 깨닫게 되는 노후에 대한 진실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 인사해 주세요. 인사 댓글 해주시고요.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주십시오. 좋아요. 네, 좋아요 누르고 또 해주시고 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다 놔둬주시면 제가 댓글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방송으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전문적인 견해로서 여러분께 궁금하신 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기저기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으러 오시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미코코님 오셨네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한번 뵈러 가야 되는데 나중에 꼭 한번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LG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천천히 또 들어오시면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치매와 연금에 관련된 진실들 가지고 여러분께 책 읽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네이버에다가 치매 노인 사계라고 검색해 보세요. 치매 노인 사기. 검색해 보시면, 엄청난 사례들이 나옵니다.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기를 당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또 무서운 사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또 당황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있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만큼 노후에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내 재산이 굉장히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좀 준비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수님 안녕하세요. 조아연님 안녕하세요. 이강주님 처음 오셨네요. 네. 네. 베스터님, 손흥민이 골 넣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연금박사님 방송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골 넣는 게 더 좋죠, 사실. 저도, 새벽에 다 보진 못했지만, 골 넣는 거 보면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야, 대한민국 사람이, 유럽 EPL에서, 득점왕이 됐다라는 사실. 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손흥민은 연금이 없어도 되겠죠? 손흥민이 연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물론 지금은 많은 돈을 가지고 불리고 있겠지만 이제 30살 그래서 앞으로 살 날은 많죠. 그래서 자산을 잘 지키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젊을 때 많이 번 사람들이 돈 관리 못 해가지고 나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봅니다, 사실. 그래서 연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진정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미수님 처음 들었는데 많이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금 부자들 159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은 중증 치매 걸린 재산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입양 신고 아들들이 행사하면서 치매 노인의 예금 및 보험을 임의로 해약하여 13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을 기소했다. 이런 기사가 있죠. 80대 치매 할아버지의 100억 원 자산이 하루아침에 50대 중년 여성에게로 넘어갔다. 자녀들이 여성을 고소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호통을 쳤고, 자녀들이 아버지 정신감정을 요구하자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결국 중년 여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다. 자, 이거 인터넷에 있는 기사입니다. 재산 증여 이전에는 하늘같이 모시다가 재산이 자녀에게 증여되자 갑자기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입원시켰다. 네. 자, 이런 기사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인터넷에 쳐보시면 누구나 다 쉽게 검색될 수 있는 기사입니다. 뭐 이 책을 쓴 게 몇 년 됐으니까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재산을 이렇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박건도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는데, 박건도님. 일본에서는 치매라고 하지 않고 인지증 저하라고 한다나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지가 저하되면서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진 재산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은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과 인터넷에 등장하는 치매 관련 기사들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하지? 말도 안 되는 일이네. 아마 기사를 접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런 일은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나의 노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나는 저렇게 상해당할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매에 걸려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강남에 사는 김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재테크를 잘해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 그럴듯한 집 한 채가 있고 통장에도 10억 원의 큰 돈이 있다. 시중의 대형 금융기관에서 VIP로 대접받으면서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 장가를 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며느리와 손주가 놀러와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반면에 다른 할머니, 최씨 할머니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젊은 시절 재테크에 재주가 없어서 목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해놓은 연금이 있어서 공무원 연금과 개인 연금을 합해 한 달에 4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며 김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장가간 아들이 하나 있어서 며느리와 손주가 종종 놀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두 분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형태는 목돈 10억 원과 연금 400만 원, 큰 차이가 재산의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행복해 보이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던 중 팔순이 다 된 어느 날 두 할머니에게 치매라는 질병이 찾아온다. 이제부터 두 집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살펴보자. 먼저 강남에 살고 10억 원의 큰 돈을 가지고 계신 김 할머니 상황이다. 치매라는 질병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병이다 보니 정작 당사자인 김 할머니보다 주변에서 돌봐야 하는 가족들이 더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고민 끝에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을 두기로 하고 간병비와 요양병원비는 할머니의 통장 잔고 10억 원에서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그런데 별로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특히 매월 지출되는 치료비로 인해서 할머니의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모두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이고 매달 나가는 병원비를 보고 있으면 결국 상속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김 할머니는 본인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10억 원을 모아놨지만 결국 힘없고 병이 드니까 그 돈 때문에 자신의 노후가 결국은 필요 없어지는 그런 결말을 보이고 있다.
치매나 질병으로 인한 대부분의 문제는 돈, 그 중에서도 목돈이 중심에 있다. 어차피 다 쓰고 가지도 못할 돈, 쓰지 못하면 넘겨주기라도 하면 될 것을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치매가 걸리니 엄청난 비극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비극을 전혀 겪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연금 부자들이다. 최할머니의 상황을 보자. 최할머니의 아들 역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한다.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로 한 달에 200만 원이 지출되는데 이 자금은 어머니가 받는 연금에서 납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머니 연금 수령액이 월 400만 원이므로 어머니 치료 비용을 충당하고도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잉여 자금이 생긴다. 그래서 이 중 절반을 그간 미뤄왔던 손자의 학원비 충당과 미래 교육 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기로 하고 절반은 부부의 용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받는 연금은 어떤 조건에서 나올 것인가? 그 조건은 바로 할머니가 살아계셔야 한다는 것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 연금 지급도 정지된다. 최할머니의 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간병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연금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자녀의 교육비도 본인의 용돈도 끊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무조건 살아계셔야 한다. 아니, 어떻게든 한 달이라도 더 살아계시도록 해야 한다. 결국 최할머니는 통장에 큰 재물은 없지만 당신께서 준비해 놓은 연금 덕분에 나에게 들고 병이 들어도 당신 자체가 중요하게 되었고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연금 부자들 잘 보세요. 연금 부자들은 자녀들로부터 평생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그 대접이 진정한 효심일 수도 있고 돈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돈 때문이라도 상관없다. 어차피 병에 걸려서 내 한 몸도 좌지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 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연금의 힘이다. 김준서님 안녕하십니까? Y님 50세에 2년 넣은 치매보험 해약했어요. 그 돈으로 적금 넣었는데 잘한 건지 아닌지요. 네. 치매 걸리신 예정이신 분들은 치매보험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치매보험 이렇게 보험 많이 드는 것보다는 의료비 통장 갖고 계시는 게 좋고 연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실 보험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트만수르님 내일 제 방 봐주시고요. 네. 전정화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연금이죠. 네, 저희 연금 전문가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은 게 좋은 게 연금이라고 드리겠지만, 꼭 많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후에 꼭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든 한 달에 300만 원이든 한 달에 500만 원이든 나에게 꼭 필요한 생활비,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생활비, 이거는 반드시 종신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네, 진종호님, 야구 김병현 씨도 나중에 연금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연금, TV 한번 나오셨죠? 나중에 연금 받는다고. 그게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뛴 사람들은 나중에 연금으로 준다라고 해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결국은 이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연금 소득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시금 받아가지고 다 까먹는 것보다 연금으로 주는 것이 받는 사람 이게 더 좋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비트만 선생님 아직 안 가셨네. 네. 네. 안태용님 반갑습니다. 연금 박사님. 네. 다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후에 연금이 있냐 없냐가 사실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드리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상가 월세보다 든든한 평생연금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진짜 연금 가지신 분들이 노후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상가에 투자하면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연금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상가 월세도 사실상 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008년도 9월 달에 미국에 있는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 타고 10시간 넘게 가야 되는 수말리 떨어진 타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파산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일까?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수말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예외가 아니었고
금융시장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면서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기업도 어려워지고 고용시장도 위축되고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되고 가계소득 감소하고 지출을 줄이고 지출을 줄이니 자영업자 매출이 줄고 개점 휴업의 상태의 가게들이 늘어났고 결국 가계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시작하게 되면서 상가 주인들도 월세를 받지 못해 생활에 타격을 받게 되었다. 상가 주인에게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주인집에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며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더군다나 노후에 다른 소득이 없이 오로지 부동산 월세로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노후 생활이 전 세계 경제 상황이나 국내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공실도 없고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매우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월세나 뭐 주식 배당 이런 걸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월세 받는 거, 주식 배당 받는 것도 연금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정적인 연금을 고정적으로 평생 수령하는 것은 경제 상황, 뭐 위기 이런 전반적인 그런 것에 관계없이 연금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내가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식 배당이라든가 부동산 월세 이런 게 중심으로 만약에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 연금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연금이 중단되거나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노후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중요한데 내가 나이 80, 90이 돼서도 전 세계 금융 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면 그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젊을 때야 뭐 세계 경제와 함께 가면서 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면 다시 또 시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나이 70세, 80세 넘어가셔가지고 세계 경제를 내가 걱정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죠?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나이 40, 50대 젊을 때 막 할 때 세계 경제를 연구하고 막 지금은 폭락하니까 뭘 한번 매수를 해볼까, 또 위기가 닥치면 뭘 해볼까 고민할 수 있겠지만 아니 사실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셔서 나이 70, 80 이제 세상을 좀 정리하고 정말 세상의 흐름과 관계없이 내가 진짜 자연과 함께 제대로 내 삶을 누리다 가셔야 되는 나이에 세계 경제 변화에 따라서 내 자산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 겪으신다면 과연 그 노후에 그것이 행복할까? 제가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투자 관리하면서 뭐 펀드 변경하고 자산 관리하고 이러신 분들 계신데 사실 이거는 젊을 때 할 일이지 나이 들어서 하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렇게 투자에 영향이 있는 자산 이 중심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평생 안정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연금으로 기본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월세를 더 받고 추가적으로 배당을 더 받는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연금 소득이 깔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노후에 세계 경기 상황에 따라서 내 자산의 구조, 내 다음 달 쓸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경제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국내 상황뿐 아니라 전 세계 상황이 시차 없이 바로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이런 경기의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수시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안감을 느낄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이거나 다른 대안이 많은 경우라면 상가 월세가 좀 밀려도 문제가 없겠지만 상가 월세에만 노후를 의존하고 있다면 노후 생활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자, 이런 문제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렇다면 연금 부자들은 상가나 부동산 투자를 할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연금이 충분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나이 60, 70세가 넘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건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거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물론 연금만이 모든 사람에게 노후의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받아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은행 이자로 노후를 잘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가장 안정적인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뭐다? 바로 연금이 1순위일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자산의 가치는 계속 변동하게 되어 있는데 떨어졌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올랐다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노후 자산을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나 부동산에 의지하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인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치가 상식 이상으로 높아진 시대에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것.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금이죠. 금이라는 자산이 수천 년에 걸쳐서 변함없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변함없이 가치를 인정받아온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금은 안정적이에요. 근데 금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게 문제야. 여러분들이 먹는 게 중요하지. 금 쌓아놓고 있는 게 중요하겠어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금만큼 안정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종신연금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종신연금 중요합니다. 그냥 실물 금은 좋긴 좋지만 먹을 수가 없다는 거, 먹을 수가. 부정 축제로 인해 전 재산을 환수당한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한 게 하나 있죠? 돌려달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다 안 돌려줘도 좋으니 연금만 돌려달라고 했어요. 연금만.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 사회에서 연금을 노후에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나 그런 리스크에 있어서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투자 시장이나 주식 시장 변동, 지금도 예를 들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뭐 코스피가 2,600까지 떨어져 있고 주가도 많이 떨어져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같이 폭락을 하고 있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30-40% 폭락을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런 투자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사실 계속 흐름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30, 40대라면 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한 몇천 날렸어. 그럼 다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벌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똑같이 이런 상황이 나이 70세, 80세이신 어르신들이 이걸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 지금 70, 80에 사실 뭘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몸도 좀 안 좋고, 그리고 나는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가가 내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갑자기 30-40%가 폭락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되나? 이거 없으면 또 노후에 힘든데, 이런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마음 편하게 세상을 안정적으로 사셔야 될 나이에,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걸 걱정하고 있고, 뭐 미국의 뭐 테이퍼링, 그 다음에 뭐 양적 완화, 뭐 금리 인상, 이런 걸 걱정하고 있으셔야 되겠냐 이거죠. 그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즐기고 아름답게 살다가 가실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될 시간에 그렇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래님 안녕하세요. MHP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연금 부자들은 상속 분쟁이 없다. 자, 여러분들은 자산을 이제 모으셨는데 그걸 물려주셔야 될 거예요. 다 쓰고 가지 않으면 일부는 다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임종을 앞둔 부모가 공통적으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녀가 평상시에는 좋은 대학 가는 것,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겠지만 인생을 경험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자녀에게 남기는 말은 단 하나뿐이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가족 간에 싸움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서 훌륭하게 키워놓고도 마지막까지 좋은 부모 역할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을 만든 선대 회장님들은 사업가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부모로서는 실패한 거죠. 자녀들이 재산권을 둘러싸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결국 서로들 안 보고 소송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재벌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업가로서는 성공하지만 부모로서는 실패한 거라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식들끼리 서로 분쟁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뭐야? 사업가로서 성공했기 때문이죠. 그 회장들이 뭘 잘못하셨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잘못한 건 없다. 문제는 돈이고 돈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굳이 잘못이 있다면 너무 많은 돈을 남겼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연금 부자들에게는 상속 분쟁이란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이다. 돈이 없어서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많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다르다 보니 분쟁이 발생할 일이 없는 거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으며
매달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다 장가를 갔고 각각 자녀가 2명씩 있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다 보니 딸처럼 살갑게 정을 나누기도 쉽지 않다. 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없고 며느리에게 그런 걸 바라는 건 더더욱 어렵다. 다만 종종 손주를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그런데 손주가 보고 싶어도 손주가 자주 찾아와야 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게 즐거울 리 없으니 자연히 손주를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김할머니는 고민 끝에 며느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어차피 물려줄 재산은 없으니 기대하지 말아라. 하지만 매달 받는 연금 딱히 쓸 곳이 많지 않으니 연금의 일부를 너희에게 주겠다. 갑자기 며느리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얼마나 주시려나? 이때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단, 그냥 안 되고 앞으로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오면 손주 한 명당 10만 원씩 줄게. 그러니 시간이 될 때마다 오너라. 자, 이랬더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신났죠. 손주가 2명이니 한 번 갈 때 20만 원씩 받는 거고 매주 갈 수만 있다면 한 달에 4번 80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며느리들이 수시로 손주를 데리고 시댁을 들락날락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시로 손주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댁을 가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겠죠. 그러면서 때로는 어머니 오래 사셔야죠 라고 입에 발린 말까지 하곤 합니다.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할머니 입장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할머니가 대놓고 받아칩니다. 그렇지, 내가 오래 살아야 너희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줄 텐데. 어머니 뭐 그런 말씀을. 네, 그죠. 네. 서로 뭐 다 의뢰하는 형식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이게 뭐냐면 서로 뭔가의 연금을 통해서 뭔가의 서로 소득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은 재산을 놓고 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산이 많으면 분쟁은 더 커질 뿐이에요. 그런데 재산을 연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남기고 갈 게 없으니까 분쟁할 것도 없습니다. 홍콩 영화배우 성룡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기부합니까? 그랬더니 홍콩 영화배우 성룡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자녀가 유능하다면 물려주지 않아도 잘 살 것이고 내 자녀가 무능하다면 내 재산을 금방 다 탕진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관리할 능력도 없는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 봐야 결국 더 큰 문제가 되고 그 자녀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더 큰 일들이 많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만 물고기를 잡아주면 자식들끼리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결국 우리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려면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물고기만 주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녀들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모르니까 물고기 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물고기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큰, 더 위험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을 여러분이 받아가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공무원들을 보시면 공무원들이 연금 받아가지고 행복한 걸 보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자녀들이 연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연금을 받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았고 그로 인해서 자녀인 나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가 큰 부담이 없어서 어머니, 아버님을 잘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연금의 그 위력을 잘 보게 된 거죠. 결국은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혜진님. 리번 같은 금융 리스크가 다시 온다면 최저보험 연금보험의 경우 변액보험 특성상 같이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요? 네. 변액보험의 특성상 금융 리스크가 오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근데 최저보증연금은 관계없이 연금액을 보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자체가 리스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가 오면은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산의 7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이 폭락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수익률 영향을 또 미치지는 않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또 회복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치매와 연금에 관련된 진실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 노후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질병, 고독, 무위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노후에 병에 걸리는 시기, 노후에 외로워지는 시기, 노후에 심심한 시기. 이 시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이 재산을 어떻게 준비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 노후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안정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돈으로 가지고 계시게 되면 그 목돈, 재산,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노후에 여러분들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되는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걸 연금, 소득의 형태로 가지고 계셔야 노후에 여러분들이 위험이 생겼을 때 그걸 여러분들을 지켜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제가 재테크, 산테크 얘기 계속 해드렸지만 재테크는 재물을 불려가는 것이고 산테크는 생산활동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노후일수록 생산이 활동이 끊이지 않아진다는 거죠. 노후에 재물만 깎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노후야말로 할 일이 필요하고 노후야말로 소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에 할 일과 소득을 준비해 놓으시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후는 잘못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기본적으로 노후에 퇴직, 일을 그만두고 쌓아놓은 목돈 깎아 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생각. 이것이 노후를 제대로 고민해보지 않은 대부분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를 고민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해서 할 일 없는 상태에서 통장에는 목돈 들고 노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3개월 쉬면서 좋았는데 쉬고 나서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외롭고 심심하고 몸도 아파져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돈 가지고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내가 무슨 뭐 김밥집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제 와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냥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원래 음식점을 하려면 음식점을 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방 보죠. 서빙부터 시작하고 서빙부터 시작해서 주방 배우고 주방 가서 음식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뭐 손님 관리하는 거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 음식점에 필요한 실제로 뭐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손님 관리 기술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 관련된 경영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하나도 안 되고 준비도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노후에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뭘 해야 되겠고 돈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종업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부터. 사장이 뭘 알아야 사장이지. 돈만 있다고 사장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싸그리 말아먹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이 60, 70 먹고 이걸 내가 종업원 하긴 또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또 그건 못하는 거야.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퇴직한 이후에 내가 그동안 준비한 걸 가지고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고 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만 날리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 비단 사업, 또 주식, 여러 가지 사기 뭐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 내 몸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더더욱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다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내 주식이 오르고 아직도 내 집값이 오르기만 바라지. 내가 노후에 할 일과 소득을 준비하는 역할, 그런 것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백날 목 터지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 때가 돼야지 느낄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오래 들으셨기 때문에 왜 연금이 중요한지 잘 아실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연금을 잘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 영상을 보지 않은 또 수많은 국민들 아직도 코인 주식에 빠져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내가 불린다고 해서 나의 인생에 도움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확천금을 위해서 노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크게 도움되는 것이 없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사실 필요하겠지만 연금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함으로써 노후에 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왜? 아까 김병현 씨 얘기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야구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장 주지 않고 은퇴한 이후에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주도록 만들었을까? 라는 거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연금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메이저리그에 그 연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는데, 처음에 뭐 일시금 받는 것보다 연금 받는 거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결국은 연금을 받았더니 나중에 더 행복한 노후를,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주변에서도 많이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제가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연금 좋다 좋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후를 살아보시는 분들,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냐면 노후에는 뭔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어요. 젊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노후에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연금 부자들 책 가지고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 책도 어느 정도 다 이제 해간 것 같고요. 뭐 사실 요즘 주가가 안 좋고 떨어지기 때문에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투자도 잘하고 연금도 좋아요. 그런데 연금에 대한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금할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다 후회하고 있죠. 제 고객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가가 오르면 연금을 가입할게 라고 하시는 분들, 주가가 오르긴 몰라. 결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후회만 하는 거죠. 아, 그때 연금 할 걸. 아이씨. 그렇게 후회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과 주식은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엊그제 어디 강의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주식과 연금을 비교하자면 주식은 마약, 연금은 보약.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식은 당장 좋아요. 당장 짜릿하니까. 그러니까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연금은 보약. 당장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당장은 좀 입에 써.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결국 여러분에게 가장 건강한,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건강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이다. 주식은 마약, 연금은 보약. 그래서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지금부터 연금에 대한 준비하시고요. 어떤 연금을 준비해야 될까? 내가 지금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일까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 짧지만 제가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 연금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철학적인 이야기 해드리니까 뭐 재미없죠, 사실? 네. 하지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노후에 대한 명확한 컨셉과 철학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금을 준비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헷갈려. 막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면 아우 내가 괜히 연금했나? 주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시게 되는 거고, 또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면 그제 가서 아우 내가 연금할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후회와 또 그런 걸 통해서 흔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철학 가지죠, 철학. 내가 왜 연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연금을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 준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투자하시든 뭐 월세를 받든 뭘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가 공지사항 드리겠지만 다 6월달부터는 연금 전문가 과정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연금 전문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일반인 대상 말고 우리 금융인들 중에서 연금 전문가가 되실 분들에게 하나하나 교육을 통해서 진짜 우리 사회에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연금 전문가 과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연금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 과정에서 제가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깨비님, 연금을 주식형 자산 투자하는 건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연금을 불리는 과정에서는 주식형 자산 투자하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연금을 불려가는 과정과 연금을 받는 과정을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정호님, 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금 잘 준비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가 슬슬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이제 더워져 가네요. 또 이렇게 7시가 넘어가면 에어컨도 끊겨가지고 사실 더워요. 여러분도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라이브 방송 때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주님, 직장은 10개월, 주부로 이미갑 추납 등에 오신 일만 실천하고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